차 검사 나 싫죠? 네? 근데 뭐 나도 상관없어요. 나도 차 검사 싫어하니까! 그 사건은 다시 저희 방으로 주셨으면 해가지고 왔습니다. 이미 재배당된 사건을 하루 만에 다시 재배당하는 건 무리일 것 같네요. 잘 아는 사람이 제대로 처리해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검사님. 제가 잘 알아보고 처리하겠습니다. 이젠 제 사건이니까요. 미제 사건들은 미제 사유랑 요약지를 붙여달라고 하시는데요. 뭐 더 남았어요? 이 검사님도 드실 분. 제가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 검사님 보기에 여기 있는 검사들 다들 놀고 먹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서로 존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영지청 검사도 검사입니다. 그걸 이 타이밍에 말씀하시는 건 결국 유학지를 내라니 기분이 불쾌하다 이건 거죠. 아니 뭐 꼭 그것 때문은 아니고요.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그러니까 그 정수실업 사건은 저하고 긴밀히 상의해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그 사건 그냥 함부로 합의해주면 안 되는 사건이에요. 부탁인가요? 예? 지금 저한테 부탁하시는 거냐고요. 부탁이 아니라 조언입니다. 이 검사님이 저한테 조언할 기수는 아닌 것 같은데. 조언할 학번은 되잖아요. 누가 검찰에서 학번 따집니까? 내가 따집니다. 전 안 따져서요. 차 검사 나 싫죠? 내가 다 알아요. 네? 근데 뭐 나도 상관없어요. 나도 차 검사 싫어하니까! 아니 정수실업 합의하면 어떡합니까? 예? 지난 2년간 임금 체불 사건만 8건, 소취하 후엔 체불 임금 지급 안 하고 고소한 노동자에게 보복성 맞고소를 한 경우도 있다고요. 이번엔 물증 확보 가능하다. 그러니 꼭 기소해서 유사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 섣불리 합의하지 않도록 피의자 잘 살펴달라고 내가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물증 확보가 제대로 되었던가요? 증거도 불충분한데 기소하면 유사 사건이 안 일어난다고 어떻게 확신하죠? 아니 그렇게 보강 수사하면 물증 확보할 수 있으니까 좀 잘 살펴달라고 얘기했잖아요. 정수실업이 김영춘 씨 고소하게 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춘 씨에게 충분히 주의 줬습니다. 판단은 김영춘 씨가 했으니 제가 어떻게 할 부분은 아니죠. 김영춘 씨 지금 올바른 판단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며칠 전에 아들이 심하게 발작을 했다고요. 검사가 그것까지 생각해야 됩니까? 아니 검사가 아니면 누가 생각을 해줍니까? 차 검사는 뭐 옷 비싼 거 입고 좋은 신발 신고 살아가지고 모르겠지만 간단해 보여도요. 누군가의 생존과 직결된 사건들입니다. 곱게 자란 도련님이 생존에 대해 뭘 안다 그러세요? 뭐라고요? 김영춘 씨에게는 돈 150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것도 몰랐으면서 생존 운운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합의하게 되면 이번에도 정수실업을 놓아주는 꼴이 되니까 결국 이 검사님한테는 기소가 제일 중요했던 것 아닙니까? 악덕 기업 하나 기소한다고 본인이 영웅이라도 된 양 착각에 빠져서 김영춘 씨 절박함은 외면한 거잖아요. 누가 외면을 해요? 검사로서 할 일을 한 거죠? 안 될 사건을 빨리 털어주는 것도 검사가 할 일입니다. 안 될 사건이라고 정해진 건 없습니다. 검사하기 나름이지. 안 될 사건이라고 판단하는 것도 검사 몫입니다. 인정하지 않고 방치하는 게 직무유기죠. 검사로서의 철학이 있기는 합니까? 이 검사님은 사건 처리 기준부터 잘 세우시죠? 김정우 검사, 이제 제 방에서 일하면 어떠냐고요. 아니 갑자기 왜? 김프로는 최지도 검사 만나서 좋고 나는 유능한 후배랑 같이 일할 수 있어서 좋고. 글쎄요. 이제 막 감을 잡아가는 중인데 이런 타이밍에 방을 바꾸면 좀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혼란스럽지 않게 잘 가르치면 되죠. 저 애 분명 다른 집 아기일 겁니다. 아니 그건 또 뭔 소리입니까? 검사들한테 동정 살려고 남의 집 애기 빌려서 업고 오는 사람들. 아니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해요? 어떤 엄마가 자기 애한테 아가야 하나요? 아니 설령 차 검사님 말이 맞다고 해도 뭐 저 정도는 그냥 한번 눈 감아줄 수도 있잖아요. 들어보니까 사정이 딱하던데. 사정이 딱한 건 어떻게 확신하세요? 본인 말만 듣고. 괜한 오지랖인 것도 같은데 그냥 지나치게 뭐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안 힘들어요? 사건 수가 거의 남들 3배인데. 할만해요, 아직은. 아니 그러지 말고 나눠 합시다. 같은 분데 누구는 일찍 끝나가지고 맥주 마시려니까 좀 미안하네요. 천천히 드시다 가세요. 저는 아직 퇴근 전이라. 아니 저기 차 검사님. 저번에 제가 차 검사님한테 심하게 말했던 거는 뭐 진심 아니었으니까 너무 마음에 두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항복은 아니실 테고 좀 싱거운데요? 한번 해보자 때는 언제고. 아 내가 언제 한번 해보자고 했던가요? 행동으로 보여주셨죠. 그날 저한테 유착으로 뭔가 어필하고 싶은 게 있었잖아요. 나 너한테 없는 거 있다? 너 이거 뭔지 알지? 예? 그래서 병따기 대용으로 유착을 꺼냈다고요? 그거는... 뭐 좀 유치했지만
덕분에 궁금해지긴 하더라고요. 검사 이선웅은 과연 유척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그걸 고작 병따개로 쓸 정도의 인물인가 아닌가. 하이타이 고마웠어요. 그 말 들으려고 지나가다 저한테 말 붙인 거 아니셨어요? 그때 대충 처리만 하지 않았어도 여기까지는 않았죠. 이 검사님은 제가 대충 처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3개월 전에 김영춘 씨가 정수실업이 밀린 임금 750만 원을 주지 않았다고 대표 박지식 씨를 고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가 기소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요. 차 검사가 가져간 다음날 바로 공소권 없다고 종결 처리해버린 겁니다. 정수실업에서 밀린 임금 중 일부를 성금으로 받고 소취하에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차 검사가 대충 합의하고 끝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죠. 말씀 삼가시죠. 저 더는 못 참습니다. 아 뭐요? 정수실업이 약속한 나머지 임금이 지급이 늦어지자 이 앙심을 품고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는구만. 단순히 임금 지급 약속을 어긴 게 아닙니다. 2주 전에 정소실업에서 김영춘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맞고서 했다고요. 3천만 원 손해배상도 걸었고요. 이건 뭐 임금체불 사건 공식이잖아요. 밀린 임금 750 줄 테니까 3천 손해배상하라 이거죠. 업무방해권도 우리 쪽으로 배당되지 않았나? 조직방에 있습니다. 아, 차프로 몰라? 다른 사건과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보느라 좀 뒤로 밀린 것뿐입니다. 치우침 없이 수사하겠습니다. 사건만 잔뜩 쌓아놓고 답을 여건이 안 되면 동료 검사한테 도움을 요청하시지 왜 그걸 깔고 앉아 계십니까? 처리 못하고 들고만 있는 건 원래 이 검사님 주특기 아닌가요? 뭐라고요? 이쪽에 앉으세요. 일로 앉아요. 수사는 각자 하죠. 자기 방식대로. 그럼 신문은 어떻게 하실래요? 영상 녹화 조사실에서 한 명이 하고 한 명은 참관실에서 보죠. 그렇게 하죠. 방향이 이상하다 싶으면 언제든 빨간 버튼 누르면 되니까. 성미란 실무관님, 이 서류 복사 한 부씩 떠서 이 검사한테 주세요. 아 잠깐만요. 제가 왜 복사본을 봅니까? 그럼 제가 복사본을 봐야 하나요? 선업이 없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 선후배 따져서 그런 거 아닌데요? 그러면 살인미수 구속영장 신청권은 원본을 제가 보고 그 업무방해권은 차 검사님이 원본 보는 거. 그럽시다. 기왕 같이 하기로 한 거니까 그 업무방해권 브리핑 좀 해주시죠. 아 그거 아직 못 보셨겠구나. 그럼 나중에 김프로한테 또 들어야겠네. 다 봤어요. 정수실업에서 저 동영상 깊숙이 보관하고 있다가 고소 취하니까 바로 업무방해로 걸었구만. 저런 상태로 얼마나 차량 진입을 방해한 거죠? 1시간 정도 더. 아니 그거 방해했다고 3천만 원 손해배상을 걸어요? 1시간이고 10분이고 손해는 발생할 수 있죠. 김영춘 씨 내일 아침에 소환합시다. 예, 내일 아침에는 업무방해권 고소인 조사 잡혀 있어요. 네? 저랑 상의도 없이요? 지금 상의하잖아요. 이게 상의입니까 통보지? 그럼 지금 통보한 걸로 할게요. 내일 아침 9시에 영상 녹화 조사실에서 참고인 조사 제가 진행합니다. 늦지 마시고요. 그럼 저희 내일 11시에 김영춘 씨 피해자 소환 접수요. 살인미수랑 업무방해 한 방에 하시죠? 바로 이어서. 그러시죠. 김영춘 씨가 왜 집에 가서 잡힌 줄 압니까? 중증 장애인 아들이 있어요. 돌봐줘야 돼. 아 저쪽에서 뭐 이런 거에 관심도 없을 테니까 우리라도 우선 지역 장애인 센터에 연락해서 좀 들여다봐달라고 해주세요. 공장이 중단될 상황이었었거든요. 진짜 난감했습니다. 그랬군요. 잠시만요. 왜요? 탱크로리에 실는 게 원료면 얼마가 들어왔는지 증빙을 받으셔야지. 아니 말로만 그렇다는데. 아 그렇군요. 그렇네요. 하지만 어쩝니까? 조사하는데 방해하지 마시고요. 그냥 조용히 참관하시죠. 아니면 나가시든가. 나도 지금 조사에 참석하고 있는 겁니다. 참관이 아니고. 그럼 나중에 추가 질문하세요. 증빙할 만한 자료가 있을까요? 방해 자체만 확인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긴 하죠. 사실관계를 확인은 필요하다고 해야지. 하지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업무방해 사실관계가 빤히 나와 있습니다. 아니 뭘 멀뚱히 보고 있어. 아 내가 필요한데 네가 뭔데 그러냐고 해야지. 김영춘 씨 전화 왜 피하셨습니까? 26번이나 전화했던데. 26번이나 전화가 왔죠. 사건 끝난 고소인이 검사한테 26번. 이제 끝났다고 맹얼라라는 겁니까? 그렇게 생활이 방해가 될 정도로 계속되는 부적절한 전화를 일일이 응대하지 않았다고 제가 이 검사님한테 추궁 들을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그 앞에 25번의 전화가 부적절한 것이었더라도 사건 발생 직전 마지막 전화 받지 않은 결과가 너무 크네요. 저한테는 그저 26번째 전화였을 뿐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말하지 마시죠. 그걸 받았다고 뭐가 달라졌을까요? 마치 이 검사님이 받았으면 이 사건 달라졌을 거란 투로 들리네요. 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춘 씨에게 살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말 죽일 생각이었다면 1차 가해 이후에 계속 반복적으로 가해가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그걸 입증하는 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현재로선 김영춘 씨의 주장일 뿐이니까요. 당시 실제 공격 상황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박지식 씨 부인이 본 것도 남편이 쓰러진 뒤고 주위에 CCTV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한 차례 복부 공격으로도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급차가 가까이 올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겁니다. 하지만 결국 도주했죠. 바로 도주하지 않은 건 살해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폭행 이후의 행동만으로 폭행 전에 살해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영춘 씨가 전날에도 같은 장소를 방문했고 소주병을 굳이 들고 올라간 것은 흉기를 사용하겠다는 취지를 읽힙니다. 박지식 씨는 골프채를 방어 수단으로 쓴 거고요. 그러니까 정말 살해가 있었다면 훨씬 효과적인 흉기를 쉽게 구했을 겁니다. 말씀하시는 게 꼭 김영춘 씨 변호사 같으시네요. 사실관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관계는 아니죠. 이 검사님이 믿고 싶은 정황일 뿐이죠. 김영춘 씨에겐 중증장애를 가진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불구속 상태에서 심판을 받도록.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다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온정적입니다. 검찰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불구속 수사가 검찰의 신뢰성을 정말 훼손한다면 제가 책임지죠. 이건 일개 검사가 책임지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요.